캐서린 존슨 캐서린 잔선의 생애와 업적 앤드 구글 제미나이 1. 서론 및 어린 시절 1918-1937 1.1 서론 캐서린 존슨 캐서린 잔선 1918만 2020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수학자 중 한 명이자 미국 항공우주국의 NASA의 초기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계산을 담당한 거장이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공존하던 20세기 중반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를 오직 수리적 능력과 엄밀한 과학적 도구로 극복해냈다. 전자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 사람의 손과 머리로 우주선의 궤도를 계산하던 인간 컴퓨터 휴먼 컴퓨터로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머큐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었다. 1.2 천재성의 발현 1918년 8월 26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 화이트 설퍼 스프링즈에서 조이 모리스 콜먼 JOILETT 러버터 콜르먼과 조슈아 콜먼 자슈어 콜르먼의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교사였고 아버지는 농부이자 제재소 노동자였으나 수리적 감각이 뛰어났다. 캐서린은 유년 시절부터 숫자에 남다른 집착과 천재성을 보였다. 길을 걸을 때, 걸음수, 그릇을 씻을 때, 접시수 등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수량화하여 파악하는 습관이 있었다. 1.3 탁월한 수학적 재능 당시 흑인 아동에 대한 공교육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 지역에는 흑인 공립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카노와 군커노어 카운티의 인스티튜트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10세의 고등학교 진학 보통 아동보다 수년 빠른 10세의 나이로 웨스트 버지니아 카운티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14세의 대학 입학 고등학교 과정을 순식간에 마치고 14세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 대학교 웨스트 버지니아 스테이트 칼리지에 입학했다. 18세의 최고 영예 졸업 1937년 18세의 나이로 수학과 프랑스어 학사학위를 최우수 등급 수머 컴 로드로 취득했다. 1.4 스승들과의 만남 대학 시절 캐서린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본 두 스승이 있었다. 앵지 너 킹앤지 터너 킹 대학 최초의 여성 화학 및 수학 교수 중 한 명으로 캐서린에게 멘토로서의 자극과 학문적 열정을 심어주었다. 윌리엄 슐레이퍼 클레이터 W. 시펄린 클레이터 미국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세 번째 흑인으로 캐서린의 뛰어난 기하학적 직관을 파악하고 그녀만을 위한 전용 과목인 공간 기하학 애널리틱 지아머트리 어브 스페이스 강좌를 개설하여 집중 지도했다. 그는 캐서린에게 너는 훌륭한 연구 수학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라고 격려했다. 2. 초기 경력과 실현 1937-1953 2.1 교직 생활 및 가정 생활 대학 졸업 후 학문적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했으나 당시 흑인 여성에게 열려있는 전문직은 교직이 유일했다. 버지니아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흑인 공립학교에서 수학 및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39년 첫 번째 남편인 제임스 고벌과 결혼하여 세 딸 콘스탄스, 조이렛 캐서린을 두었으며 가정을 돌보는 와중에도 수리적 연구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다. 2.2 인종차별의 벽 20세기 중반 미국 남부는 짐 크로 법짐 크로 로즈에 의해 인종분리 정책이 철저하게 적용되던 시기였다. 대중교통, 화장실, 식당은 물론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인종 간 차별이 합법화되어 있었다. 학문적 자격을 갖춘 흑인 학자들이 고등, 교육기관이나 연구소로 진출하는 것은 법적 사회적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2.3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최초의 흑인 여성 대학원생 1939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게인스대 자치주 판결지 AINSB 캐너더 이후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은 대학원 과정의 인종통합을 결정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총장 존 W. 데이비스는 캐서린을 대학원 진학자로 추천했다. 역사적 통합 캐서린은 다른 두 명의 흑인 남성 학생과 함께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 웨스트 버지니아 유너버서티 대학원에 입학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다. 학업 중단 대학원 수학과 과정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첫 번째 남편의 건강, 악화뇌 종양 판명과 세 딸의 양육, 가정 경제 문제로 인해 1학기 과정을 마친 후 교직으로 복귀해야 했다. 2.4 전원점 NACA 서쪽 영역 계산원
1952년 친척으로부터 미국 항공자문위원회 NASA의 전신 랭글리 연구소에서 수학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로 인해 항공우주 분야의 복잡한 수학 계산을 처리할 인력이 대거 필요해지면서 NASA는 여성 수학자들을 컴퓨터 계산원라는 직책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즉시 응시하였고 1953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며 우주과학의 역사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3. NASA 입사와 주요 연구 1953-1961 3.1 NASA 입사 및 이중차별의 극복 1953년 6월 캐서린은 랭글리 항공연구소 랭리 에로나터컬 레보러토리에 입사했다. 당시 연구소는 법적으로 인종분리가 유지되던 버지니아주에 위치했기 때문에 흑인 여성 계산원들은 서쪽 영역 계산원 웨스트 에리어 컴퓨팅 유닛이라는 별도 부서에 격리되어 근무해야 했다. 이중차별 식당과 화장실에는 컬러드 색깔 있는 사람들 유색인종 표지판이 붙어 있었으며 남성 과학자 중심의 연구 문화 속에서 여성 계산원들은 단순 반복적 계산 수단으로 취급받았다. 태도와 실력 캐서린은 차별적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태도와 뛰어난 수리적 증명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갔다. 3.2 비행연구부서 플라이트 리서치 디비전 배치 입사 후 불과 며칠 만에 캐서린은 임시로 비행연구부서의 수석 연구팀에 할당되었다. 그곳에서 그녀가 보여준 해석기하학 및 비행역학 능력은 남성 연구원들을 압도했다. 비행기 돌풍에 의한 난기류 계산 및 양력 법칙제 해석, 비행기 블랙박스 데이터의 수학적 복원. 팀장은 그녀의 우수한 수리적 직관력을 확인한 후 그녀를 서쪽 영역 계산원 부서로 복귀시키지 않고 전속 연구원으로 고정 배치했다. 3.3 브리핑 참석을 위한 투쟁과 보고서 작성. 당시 규칙상 여성 계산원들은 엔지니어링 브리핑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계산한 연구 보고서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었다. 질문과 설득 캐서린은 여성이 회의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나요? 라고 계속 질문하며 회의 참석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장벽 철폐 결국 엔지니어링 브리핑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으며 1960년 테드 스코핀스키 테드 SKOPINSKI와 함께 지구 궤도 우주선의 착륙 지점 결정 방정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는 비행연구부서에서 여성이 연구 보고서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최초의 사건이었다. 3.4 머큐리 프로젝트와 알란 셰퍼드 1961 1958년 NACA가 NASA 미국 항공우주국로 개편되면서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 사업인 머큐리 프로젝트 머크 이어리가 가동되었다. 머큐리 마이너스 레드스톤 3호 프리덤 7만 1961년 5월 5일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알란 셰퍼드 앨런 셰퍼드를 태운 우주선의 비행, 궤도 및 탄도 계산을 전담했다. 포탄 운동 방정식 및 대기권 제2비 5차 수정 우주선이 발사되어 우주로 나아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안전하게 진입하여 구명선에 의해 구조될 수 있는 정확한 비상 탈출 시점과 위치를 계산해냈다. 4. 우주 경쟁의 정점과 아폴로 계획 1962-1969 4.1 존 글렌과 머큐리 마이너스 아틀라스 6호 1962 9분 IBM 7090 메인프레임 컴퓨터 캐서린 존슨 수동 검증 역할 지구 궤도 기동 및 가속도 계산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학적 오차 직접 검증 특징 정전, 프로그램 버그 등 오류 가능성 존재 손계산 및 기하학적 수식 검증을 통한 100% 오차 검증 1962년 2월 20일 존 글렌 잔 글렌 중령은 머큐리 마이너스 아틀라스 6호 프렌드 17에 탑승하여 미국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NASA는 정밀 계산을 위해 초기 IBM 7090 전자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궤도 계산 작업을 자동화했다. 발사 직전 전자컴퓨터 시스템의 계산값에 신뢰성을 갖지 못한 존 글렌은 NASA 통제실에 다음과 같이 유명한 요구를 한다. 그 여자분 캐서린 존슨이 직접 손으로 계산을 검증하게 해주세요. 그녀가 컴퓨터 계산값과 같다고 한다면 저는 발사체에 탑승하겠습니다. 캐서린은 며칠 동안 컴퓨터에 입력된 수많은 기하학 방정식과 차분 방정식을 기상수치,
중력 변수와 함께 수동 계산기 및 드로잉 보드로 일일이 검증했다. 컴퓨터 수치와 완벽히 일치함을 확인한 후 발사가 진행되었고 존 글렌의 지구 궤도 비행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이 사건은 캐서린 존슨이 NASA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신뢰를 얻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2 아폴로 계획 어팔로 프로그램 참여와 달 착륙. 머큐리 프로젝트 이후 캐서린은 인류 최대의 과학 과제였던 아폴로 계획 어팔로 프로그램의 핵심 계산 부서로 배치되었다. 지구 발사 지구-달 전이 궤도 TLI 달 궤도 진입, 달 착륙선 LEM 분리 모선과 재결합 지구 복귀, 캐서린 존슨의 정밀 궤도 계산 영역. 아폴로 11호 1969만 1969년 7월 21일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기까지 지구에서 달로 향하는 비행 궤도와 달 궤도에서 착륙선 LEM이 분리된 후 다시 사령선 CSM과 도킹하여 지구로 복귀하는 달 궤도. 랜데브루너 오버 란디부 시점의 수학적 모형 계산을 완수했다. 천체 역학의 적용 3체 문제 3- 바디 프라블럼 기반의 고도화된 뉴턴 역학과 미분방 정식을 적용하여 달의 중력장에 의한 비선형적 궤도 변형을 정밀하게 보정했다. 4.3 아폴로 13호의 위기와 생還 1970 1970년 4월 달로 향하던 아폴로 13호가 지구로부터 약 32만 km 떨어진 지점에서 산소 탱크 폭발 사고를 일으키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비상궤도 계산 전력이 차단되고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달의 중력을 이용해 돌아오는 자유귀환 궤도 프리 리턴 트러젝터리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아날로그 기하학 분석 해설이는 별자리 기준 항법 데이터와 기존 백업 계산표를 바탕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소량의 연료만을 사용해 지구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조종, 각도와 제동 시간을 직관적 수학적으로 즉시 계산해냈다. 이로써 3명의 우주 비행사는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다. 5. 은퇴 및 기술적 업적 분석 1970-1986 5.1 우주 셔틀 및 위성 프로그램. 아폴로 프로젝트 성공 이후에도 캐서린 존슨의 연구는 계속되었다. 우주 셔틀 스페이스 셔틀 개발 초기 우주 셔틀의 재사용 가능한 대기권 재입입, 궤도 및 유도 제어 시스템 분석에 참여했다. 지구자원 위성 ERS-어스 리소시즈 새털라이트 지구 관측, 위성의 궤도 배치 및 원격 탐사 데이터의 기하학적 보정 작업을 수행했다. 화성 탐사 계획 미래 화성 탐사 임무의 개념적 비행 궤도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5.2 수학적 업적 체계화. 캐서린 존슨이 항공우주학에 기여한 수학적 도구와 이론은 매우 광범위하다. 포탄 및 대기권 진입 궤도 분석 고차 미분방 정식을 활용하여 대기 저항과 지구의 편평도 오비 플래트너스를 고려한 정밀 궤도 방정식 확립, 별자리 항법 시스템 개발 전자 장비가 고장났을 때 우주 비행사가 창문을 통해 특정 별 스타 트래커즈를 관측하고 수동으로 우주선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천체 기하학 좌표표 제작, 학술 논문 발표 NASA 근무 기간 동안 단독 및 공동 명의로 총 26편의 정식 학술 보고서를 작성했다. 5.3 1986년 은퇴. 1983년 랭글리 연구소에서 33년간의 공직 및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은퇴했다. 은퇴 시점까지 그녀는 단순한 계산원이 아닌 미국 우주개발 역사의 산증인이자 우주 비행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수석 수학연구원 에로스페이스 테크놀로지스트로 기억되었다. 6. 사회적 재조명과 명예 2015-2020 6.1 대통령 자유훈장 프레저덴셜 메덜 어브 프리덤 수훈 2015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공헌은 21세기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재조명되었다. 2015년 11월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캐서린 존슨에게 미국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다. 캐서린 존슨은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경계를 넓히는 동시에 여성과 유색인종이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경계 또한 확장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6.2 책과 영화 히든 피겨스이던 피기어즈 2016 작가 마고리 셰털리의 처서 히든 피겨스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동명의 영화 2016을 통해 그녀의 삶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배우 타라지 P. 헨슨 TARAJIP
헨선이 캐서린 존슨 역할을 연련하여 세계적인 흥행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그동안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 메리 잭선 등 흑인 여성 과학자들의 거대한 족적이 밝혀지며 과학계 내 차별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6.3 NASA 및 학계의 명예. NASA는 캐서린 존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예로운 조치를 단행했다. 캐서린 G. 존슨 컴퓨팅 연구센터 2017년 NASA 랭글리 연구소에 약 4,000평 규모의 첨단 계산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그녀의 이름을 명명했다. 우주선 명명 2021년 노스롭 그루먼 사는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향하는 시그너스 화물 우주선 NG-15의 이름을 S. 캐서린 존슨으로 명명했다. 7. 결론 및 유산 STEM과 후세에 남긴 영향 7.1 캐서린 존슨이 남긴 상징적 유산 2020년 2월 24일 캐서린 존슨은 향년 10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녀의 삶은 차별과 편견에 둘러싸인 시대적 장벽을 실력, 인내, 우아함으로 뛰어넘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다. 피부색이나 성별이 지적 능력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음을 역사적 수치와 결과로 증명해냈다. 7.2 STEM 분야 여성 및 소수자, 교육 촉진 캐서린 존슨의 유산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에 진출하려는 차세대 여성들과 유색인종 청소년들에게 거대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십과 강연 은퇴 후 수십 년간 학교를 방문하며 청소년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수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다양성 확보에 깃틀 NASA를 비롯한 글로벌 과학기술 기관들이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적극 채택하고 차별 없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7.3 결론. 캐서린 존슨은 우주 탐사 시대의 기틀을 마련한 수리적 거장이자 인권과 평등을 향한 진보를 이끌어낸 거인이다. 그녀가 연필과 드로잉 보드로 그려낸 정밀한 궤도는 인류를 달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의 벽을 깨부수고 미래 세대가 한계 없이 우주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